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첫 번째, 2000년 5월 31일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농장에 작은 물고기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왔다. 물고기는 계속해서 내려 그 일대는 작은 물고기로 가득 찼다. 게다가 그 작은 물고기들은 살아있어 날뛰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지에서 보고가 잇따랐고 인간의 시체가 떨어져 내렸다는 기록도 있다. 두 번째, 1928년 고고학자인 아버지를 따라 온두라스를 방문한 에나 미첼은 17세 생일이 되던 해 우연히 크리스탈 해골을 발견했다. 영국의 해골을 가져와 영국 국립박물관에 소장문의한 그녀는 당시 박물관에 비슷한 해골 소장품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자신의 크리스탈 해골을 몇 개월간 박물관에 전시했다. 미첼의 해골처럼 전 세계에서 발견된 크리스탈 해골들은 다음과 같다. 마야, 아즈텍, 그리고 잉카 등 이것들은 고대 문명 시대 당시 신과 인간의 통신수단으로 재무의식 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신수단 방법은 후세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크리스탈 해골들을 보관하는 개인이나 박물관 등은 반드시 해가 질 때마다 해골들을 수건 등으로 가린다고 알려졌다. 그 이유는 만약 해골들이 수건 등에 가려져 있지 않으면 밤마다 이상한 빛을 내고 소리가 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 번째, 1970년대의 미국에서 어떤 그림을 응시하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편지가 유행했다. 혼자 알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주자 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지만 이것을 실험한 사람들 중에서는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속출했다. 발신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편지는 수년을 걸쳐서 장기간 동안 유행해 근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고 있다고 한다. 네 번째, 제1차 대전 중 아이들을 유괴해 토막낸 뒤 그 고기를 판매하고 있던 부부가 체포되었다. 부부의 자택에서는 29명분의 뼈가 발견되어 본인들도 살해를 자백했지만 수개월 후 그들이 선고받은 것은 사기죄뿐이었다. 시체들은 모두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29인분의 뼈 모두가 인간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다섯 번째, 일부 대형 병원의 경우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들만 따로 지내는 방이 있다. 아무래도 다른 정상아들과 같이 둘 경우 다른 부모님들의 불만이나 병원 이미지 문제도 있고 기형아 부모님들에게도 정상아들과 자신의 아이를 같이 보는 것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 기형아 병동의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의 이야기로 기형아라고는 해도 처음에나 다소 무서울 뿐 어차피 아기들일 뿐이고 익숙해지면 역시 귀엽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 알바를 계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부모들 때문이었다. 그 기형아들의 머리맡에서 말없이 뜨개질만 하는 아이 엄마들의 우울함은 정말 섬뜩할 정도였다고 한다. 서로에 대한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 방, 그 음울하고 무서운 분위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 여섯 번째, 2004년 미국 일리노아주에 있는 어느 호텔에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홀수층에서는 문제없게 움직이지만 짝수층을 누르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움직여도 어딘가의 홀수층에서 정지해버렸다. 몇 번이나 점검했지만 원인은 알지 못하고 호텔 측이 모든 짝수층을 홀수층으로 표시했다. 이후 신기하게도 엘리베이터는 문제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로 향하는 남자가 자신의 뒤를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다
라는 작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모두 기분 탓일 거라고 웃어버리며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남자가 지나간 후 문득 위를 올려본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남자가 다닌 길을 따라다니듯이 천장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빽빽히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8번째, 인도의 한 지방 도시에 로봇의 실험용으로 지어진 한 채의 집이 있다. 복잡한 구조는 필요 없기 때문에 3개의 방 밖에는 없지만 실험을 위해서 방문한 연구자들은 어쩐지 모두 길을 헤매고 이윽고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집을 허무는 중에 포크레인 같은 기계들이 연달아 사라진 것으로 현재는 반쯤 부서진 채로 출입이 봉쇄되고 있다. 9번째, 어느 한 남자가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남자는 라인을 따라 달리던 도중 갑자기 옆 라인에서 그림자가 나타나 남자를 순식간에 앞지르고는 계속 라인을 따라 달려가고 있었다. 남자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어느샌가 그림자는 도착 지점에 거의 도착했다. 그림자는 곧 도착 지점에 도착하였고 한마디를 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드디어 해냈다라고. 10번째, 쿠마모토의 A씨의 집에는 20년 가까이 괴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매일 아침 7시에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소리가 난 후 쾅하는 소리와 열쇠를 잠그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 A씨가 말하기를 집을 개축하고 나서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11번째, 중증의 정신병 환자 토마스가 의사에게 말하길 밤에 자고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비디오 카메라가 붙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깊은 밤 갑자기 방의 모퉁이에서 정체불명의 까만 손이 튀어나왔다. 감시원은 당황해서 토마스의 방에 들어갔지만 토마스는 사라지고 없었다. 12번째, 1960년대 수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지하에 집을 세우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다. 지하실의 구조를 보통 집과 같은 배치를 지상에는 출입구 이외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기묘한 건축품도 곧바로 가라앉아 집을 세운 사람들은 왜 이런 집이 좋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지하 가옥을 매력적으로 설명한 흰 슈트를 입은 흑인의 부동산 소개인은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다. 13번째, 1953년 12월 13일 비리 피터스는 불타오르는 차에서 꺼내졌다. 머플러가 연소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인이었기 때문에 자살로 처리될 뻔했지만 시체를 보고 놀란 의사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머리카락과 옷은 타지 않았던 것이다. 14번째, 1975년 인도의 델리주에서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놀랄만한 일은 남성의 내장이 없어진 채였다. 유서에는 분명하게 그의 자필로 이제 다음 녀석을 찾는다 라고 돼 있었고 입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되는 내장은 집 앞에서 수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15번째, 이탈리아의 벽촌에는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결코 외출을 하지 않고 그의 자택은 창문, 마루, 벽까지 빛을 전부 막고 있었다. 친구가 왜 그림자를 싫어하는지 물으면 그는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다 라고만 말했다고 한다. 그 후 남자는 번개에 의한 정전이 일어난 후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 루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첫 번째, 1999년 나가노현의 어떤 외양간에서 소 수십 마리가 사망했다. 사육사들이 조사했지만 몸에는 치명상이 될 수 있는 외상 등은 없고 먹이에 소를 죽일 만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단지 사망한 모든 소의 위에서 식용 개구리가 산채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후쿠시마현에 있는 모 백화점 2층 여성복 판매장에 상품이 놓여지지 않은 선반이 있다. 그러한 상태가 된 지 벌써 12년이 지났다고 한다. 담당자에게 물어봤지만 고객에게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상품을 두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누구든지 그 선반에 올려진 상품을 사려고 하면 아무도 없는데 손가락을 강하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세 번째, 19세기 후반의 영국에서 어느 남자가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당신의 무엇인가를 보증하는 회사였다. 놀라운 일로 9시간의 사이에 600만 파운드의 돈을 모이고 그대로 남자는 돈을 가지고 자취를 감추었다. 속이는 사람도 속이는 사람이지만 속는 사람도 멍청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사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네 번째, 2007년 후쿠이현의 어떤 경찰서에 한 명의 남자가 여자를 살해하여 산에 버렸다고 자수했다. 조사 결과 어느 장소에 부패한 여자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의 자백에 의하면 자수한 이유는 어떤 게시판에 무명으로 쓸 때마다 랜덤 무명 기능으로 반영되는 이름이 계속 범인이 되어 묘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 미국 서부 지역 미저리주에 있는 마을에서 은행 강도에 실패한 남자는 인질을 취했지만 노상에서 경찰에게 포위되어 버렸다. 남자는 빨리 차를 준비하라 라고 바로 위에 권총을 쏘아 경찰을 위협한 후 인질의 측두부에 총을 내밀었다. 몇 분간의 대립 후 남자가 다시 무엇인가 말하려고 한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 넘어졌다. 검사 결과 남자의 두정부에는 탄흔이 있었고 꺼내진 탄환은 그 남자의 권총으로부터 발사된 것이었다. 여섯 번째, 1754년 겨울 포르투갈에서 혜성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창백한 혜성이 많았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 혜성은 흉조로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실제로 다음에 규모 8.5 정도의 대지진 그리고 큰 해일이 일어나서 사망한 사람은 5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2003년의 겨울에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남부 주변에서 창백한 혜성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추석을 맞이한 카고시마의 어느 마을에 최근 가장 강한 태풍이 접근했으므로 강 근처에 사는 야마다 씨 일가는 근처의 대피소로避난했다. 거기에 낯선 4명의 가족이 있었지만 시기가 시기이므로 누군가의 친척이 귀성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후에 자택으로 돌아와 각지의 태풍 중계를 보고 있는데 각지의 피난소에 틀림없이 조금 전에 보았던 가족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 일 이후로 야마다 씨는 태풍 중계를 볼 때마다 같은 가족을 자주 발견하게 됐고 어쩌면 태풍의 일가는 이 사람들인가? 라고 야마다 씨는 웃으면서 말했다.
8번째, 어느 남자가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몇 번을 그려도 능숙하게 그려지지 않았고 남자는 고뇌의 끝에 자살해버렸다. 친구가 달려왔을 때에는 이미 늦은 뒤였고 사후 며칠이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성된 그의 그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9번째, 어느 날 버지니아주에 사는 마이클 콘웨이는 자신의 염력으로 비행기를 사라지게 해버렸다 라고 현지의 경찰들에게 뛰어들었다. 업무상의 문제가 있어 화가 났던 그는 날고 있던 경비행기를 향해 사라져버려라 라고 말하자 정말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경찰은 믿져야 본전으로 그날 버지니아주 상공을 날았던 모든 항공기를 뒤따라 조사했지만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지웠다라고 하는 순간 칸사스주에서 카즈키의 경비행기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직도 어떤 흔적도 발견되어 있지 않다. 10번째, 1865년 미국에서 한 남자가 며칠 동안 연속해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의 내용은 항상 똑같고 검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의 열을 만들어 슬픔에 가라앉은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 남자가 그 사람들 중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대통령이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남자는 그 이야기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도 믿어주지도 않았다. 덧붙여서 그 남자의 이름은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며칠 후 그는 암살되었다. 11번째, 미국의 어떤 방송국에 발송자를 알 수 없는 저주받은 비디오라는 제목의 테이프가 보내져 왔다. 방송국 관계자가 확인해보니 모래바람이 부는 영상이 끝없이 나올 뿐이었다. 그리고 그 비디오 테이프는 창고에 보관되었다. 2년 후 그 테이프를 재확인해보니 비디오 테이프의 시간이 50분 더 늘어나 있었다. 12번째, 1967년 8월 23일 일본 미국 사우스 다코타 국제공항 NSS 항기가 착륙은 했지만 승객들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직원이 비행기에 들어가니 승객과 승무원 261명 전원이 사망해 있었다. 대대적인 사법부에 의하면 그들은 전원 이륙 직후에 사망했다는 것. 이들은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 13번째, 미국 아칸소주에 사는 MC는 인간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았다. 전날 근처의 주민이 MC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는데 그는 거실에서 넘어져 있었다. 그의 사진은 잘려져 있었지만 절단부에는 뼈가 아닌 기계 부품이 들어있었다. 게다가 목의 내부에는 정부 공인의 품질 보증 번호가 각인되어 있었다고 한다. 14번째, 80년대 말 홋카이도의 형무소에서 집단 탈주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사태는 곧바로 진압되고 흥분도 가라앉은 수감자들의 증언을 들은 한 교도관은 당시 형무소에 출입하고 있던 심리학자가 떠올랐다. 소식이 끊긴 학자의 연구실에는 세뇌에 관한 논문이 책상에 흩어져 있었다. 15번째, 몇십 년 전 수백억을 손해본 사기 사건이 세상을 흔들었다. 곧 찾아낸 범인은 도쿄대학을 졸업한 젊은 엘리트였고 그는 손에 넣은 돈으로 광대한 살림을 구입했다고 한다. 경찰이 남자를 찾아낸 것은 남자가 그 산 중에서 만면의 미소로 자살한 후였다.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첫 번째, 1986년 멜버른에서 여성 피해자만 발생하는 몸의 일부가 사라지는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수개월 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의사가 자수를 했다. 의사는 이러한 진술을 했다. 해난 사고로 행방불명된 연인을 다시 만들고 싶었다. 뇌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단념했다. 진술에 의해 경찰이 의사의 자택의 조사를 실시했다. 자택에는 없어진 전 연인을 빼닮은 마치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여자의 시체가 여러 채 발견되었다. 두 번째, 뉴욕에 살고 있는 남자가 목욕탕에 유리구슬이 떨어져 있는 것을 찾아냈다. 그 유리구슬의 표면에는 한 모양이 조각되어 있었다. 남자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순간 주머니에서 여성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주머니를 뒤집었을 때는 유리구슬은 없고 주머니 안은 피로 젖고 있었다. 세 번째, 독일에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마술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기술은 훌륭하고 손님이 부탁한 내용을 해내는 일로 유명했다. 어느 날 손님이 그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을 지워보라고 했다. 그는 보기 좋게 그것을 지웠고 박수갈채가 일어났지만 잠시 후 그곳에 있던 모든 인원들은 그를 찾아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네 번째, 아일랜드의 지방도시에 사이먼이라고 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가 있었다. 그는 동물의 지능을 조사하는 연구 때문에 매일 연구에 열중했다. 하지만 그는 연구에는 성공했지만 목을 매달아 자살, 유서 같은 물건을 남기고 연구소의 실험 동물을 전부 소각했다. 의심스럽게 생각한 경찰이 유서를 확인했더니 인간이 제일 영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질문이 진실이라면 앞, 가짜라면 뒤가 나오는 그 이름도 진실의 동전이 대형 박물관에 있다. 역사상 많은 권력자가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몇 년 전에 마루의 틈새에 굴러들어가 꺼낼 수 없게 되었다. 몇 년 전에 마루의 틈새에 굴러들어가 꺼낼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동전을 던졌을 때의 질문은 인류는 멸망할까? 라고 한다. 여섯 번째, 1489년 영국의 탐험가 보드윈과 8명의 부하가 폭사했다. 전해져 내려오는 소문에 신대륙을 찾고 있던 중 지도에는 없는 섬을 발견해 부하 8명을 동반해 상륙하였다. 조사를 위한 거점에서 모닥불을 피고 있으면 섬마다 대폭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퇴적한 해조나 표류물 또는 진흙이 해저의 메탄가스에 의해서 삶과 같이 떠 있었다고 보여져 가스에 인화한 것 같다. 일곱 번째, 우리나라의 어느 단지에서 수년 만에 수도관을 검사하게 되었다. 새롭게 들어온 거주자들이 모두 물이 비릿하다라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흙을 파내보았더니 파이프의 막에는 닫혀 있었고 한 방울의 물조차 없었다. 수년간 거주자들이 사용했던 물은 무엇이었을까? 여덟 번째, 2003년 시즈오카의 번화가를 걷고 있던 노인이 행방불명되었다. 주변에 있던 수십 명의 목격자에 의하면 어떤 멋진 카레점에 들어간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것 같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목격자들이 본 카레점은 번화가의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후 아들 부부에게 과식해서 돈이 부족해 돈을 가져와줘 라고 전화가 있었지만 경찰은 못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렸다.
9번째, 1982년 도쿄에서 독신 생활을 하고 있던 대학생이 사체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심장 발작으로 경찰은 사건성 없음이라고 판단하였다. 발견된 시점은 사망하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나 있었지만 근처의 주민들은 아무도 썩은 냄새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말한다. 단지 정확히 그가 죽었다고 생각된다는 무렵부터 그 부근에는 어디에도 없는 무엇인가 꽃과 같이 단 향기가 나고 있었다고 한다. 10번째, 1983년 어느 작은 방송국이 새롭게 오픈한 댄스 교실의 취재를 실시했지만 결국 그것은 방송되지 않았다. 방송되지 않았던 이유는 편집 중에 스텝 한 명이 어떻게 생각해도 거울에 비쳐 있어야 할 카메라맨이 비치지 않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라고 한다. 11번째, 1973년 오키나와의 시골 도로에서 크게 찢어져 있는 시체가 발견되었다. 엽기적인 살인으로 수사를 했지만 살해 추정 시각은 심야로 목격자는 없었고 피해자의 신원조차 알 수 없었기에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렸다. 소문이지만 최초 발견자인 해양학자는 거대한 상어에 물린 것 같은 상처라고 말했던 것 같다. 12번째, 200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MIT의 협력 아래 사람의 맹점을 보완하는 외과 수술이 행해졌다. 피험자는 수술 후 양호했지만 그는 며칠 후에 미쳐버렸다. 그의 일기에는 보기 싫은 것도 보이게 되어버렸다. 괴롭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13번째, 감시 카메라가 몇 번이나 목을 매 자살을 반복하는 남자를 촬영했다.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됐을 때 마침내 남자의 목은 점토와 같이 뜯어져 몸통 부분과 같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14번째, 미국 국방부의 지하에는 알 수 없는 방이 있다. 알려진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519명이 그곳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작년 9월에 조사팀이 들어갔지만 그들 역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15번째, 1962년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 알레포 근교의 유목민의 텐트에서 세 번째의 산양이 태어났다. 그 산양은 태어나자마자 물을 줘라고 말을 했고 그 가족 차남을 보고 아슈쿠르라고 호소하다가 머지않아 죽었다. 실제로 그 다음 차남의 이름은 아후메트이며 장남의 이름이 아슈쿠르였다. 수년 후 여름에 아후메트는 아슈쿠르에게 찔려 죽었지만 그 원인은 완전히 불명인 채였다. 아슈쿠르 자신조차 왜 남동생을 죽였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루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 루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첫 번째, 2008년 9월 우리나라의 어느 교수가 발표를 했다. 그것은 곤충을 전파로 조종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라고 하는 놀랄만한 내용이었다. 다음날 이 교수는 사망했다. 한밤중 대량의 바퀴벌레에게 먹혀버린 것이다. 덧붙여 어떤 기계 장치가 바퀴벌레에 장착된 것을 당국은 조사하고 있다. 두 번째, 1990년대의 네덜란드.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능 테스트를 했다. 그 테스트에는 너는 어떻게 태어났나? 라고 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질문에 전국에서 약 수십 명의 학생이 같은 대답을 썼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이 세계에 왔다라고. 세 번째, 14세기 말에 일대의 광대한 제국을 세운 티무르 제국의 왕의 무덤이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에 있다. 관의 뒤에는 나의 무덤을 건드리는 사람은 나보다 무서운 사람에 의해서 재앙에 빠질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다. 어느 날 소련의 조사대가 현지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을 열고 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었다. 3일 후 독일군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진입하였고 그것은 170만 명이 희생되는 독소 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 나치의 히틀러가 오컬트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 동맹국의 일본에서도 오컬트를 전쟁에 이용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다. 전황이 나빠진 일본은 주술을 이용해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술은 성공하지 않았다. 단지 동시기에 히틀러가 자살했지만 주술과의 상관관계는 불명하다. 다섯 번째, 터키의 교회에는 사람 모양으로 보이는 대리석 벽이 있다. 그 모양은 처음 4개의 발을 가진 짐승의 모습이었지만 점차 일어서는 모습을 하며 지금은 일어서 있다고 한다. 1950년대부터 그 등에 날개 모양이 보이게 되어 천사라고도 부르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러나 최근 천사에 날카로운 이빨과 꼬리가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어 논쟁을 부르고 있다. 여섯 번째, 미국에 살고 있는 S씨는 흰색의 건물이어야 할 것이 빨간색 건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다음날 그 건물에는 대화재가 일어났다. 일곱 번째, 어느 한 남자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컴퓨터 본체를 주워왔다. 그 본체를 잘 사용하던 남자는 어느 날 하드디스크의 전체 용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일을 계속해서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상한 생각의 남자는 본체 내부를 보았다. 부품들이 있어야 할 본체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여덟 번째, 아르헨티나에는 1950년부터 소년 소녀가 유괴되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그 대부분은 성폭행이나 몸값이 목적이었지만 아무리 수사해도 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만 판명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아이 혼자서는 이동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덧붙여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하늘이 빛나서 예뻤다 라고 아이들의 증언은 모두 같았다고 한다. 아홉 번째, 캐나다의 어느 철도에는 기차가 오지 않는 시각인데도 차단기가 내려간다고 한다.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 남자가 기차가 오지도 않는 시각인데 왜 차단기를 내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관리원은 그 시각에 차단기를 내리지 않으면 꼭 인명사고가 일어납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 차단기는 그 시각에 내려가고 있다. 열 번째, 산타클로스라고 말하면 붉은 옷에 흰 수염 그리고 술록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덴마크 남부 국경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는 다른 모습을 한 산타클로스를 볼 수 있다고 전해진다. 포근한 몸과 선물자루를 짊어진 것은 같지만 턱수염은 없고 2개의 짧은 통나무를 타고 다닌다. 오른손에 나무망치를 들고 있고 긴 귀가 인상적인 이 산타클로스는 언제부터 이 모습이 되었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11번째, 프랑스의 림잔 지방에는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비탈길이라고 불리는
길이 10km에 이르는 긴 비탈길이 있다. 넓고 낮은 산을 넘는데 편리한 이 비탈길은 왜인지 모르지만 피로하지도 않고 물도 필요로 하지 않고 쉽게 오를 수 있다. 어느 날 한 명의 청년이 결코 내려와서는 안 된다고 전해지는 이 비탈길을 내려와 마을에 돌아오려고 시도했다. 이 청년은 이튿날 아침 정상으로부터 3km 반경 전방에서 사체가 되어 발견되었다. 사인은 노새였다. 12번째,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는 호박 안의 모기에서 공룡의 피를 이용한 DNA를 검출하는 묘사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 방법을 통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해도 DNA의 배열이 망가져 있어 쓸모없다고 한다.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보기 드물게 발굴되는 공룡의 비늘에서 망가지지 않은 DNA가 조금 남아있다고 한다. 탄화한 세포로부터 DNA의 배열을 추출, 복원하는 방법이다. 2004년 아프리카의 2억 년 전에 지층으로부터 그것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복원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해도 인간의 피부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는 DNA 배열이 나타났다고 한다. 13번째, 에도시대 중기에 활약한 화가인 마루야마 오교는 유령 화가로서도 유명하고 그림에서는 처음으로 다리를 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유령 화법을 고안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가 유령의 다리를 그리지 않았던 이유는 연출적 효과 이상으로 무명시대에 그린 어느 유령화 때문에 일생 계속 골치를 썩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리가 주어진 그 유령들은 밤마다 족자를 빠져나와 그의 곁으로 방문해 왔다고 한다. 14번째,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타츠타 씨는 낡은 앨범에서 몇 년 전까지 살고 있던 집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뜰을 찍은 사진을 보고 타츠카 씨는 경악했다. 남자가 뜰에서 목을 매달고 있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타츠타 씨는 친구에게 물어 그 사진의 장소를 확인해 보았다. 친구가 그 뜰에 가보았더니 바로 며칠 전에 목을 매달았다고 보여지는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15번째, 시즈오카 현에 있는 모 노인회의 회원 23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현 내에 있는 도예 공방에 가는 도중에 행방불명이 되었다. 목격자도 없었고 사고의 흔적도 없었다.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5일 후에 현 경계의 산속에서 버스가 발견되었다. 운전기사나 노인회의 회원들도 무사하게 있었고 경찰이 사정을 물었지만 노인들은 즐거웠지요라고 서로 웃기만 할 뿐이었고 운전기사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떨며 겁에 질린 채로 말했다. 5일간 무엇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었습니다.